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송 매체, 이 방송 매체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상파 텔레비전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텔레비전 광고의 요금 판매 집행에서 판매 과정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에 가서는 장점,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광고주나 광고회사, 이쪽이 그들이 만든 이 광고를 텔레비전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방송국에 바로 연락을 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랩, 즉 코바코라던가 아니면 SBS MNC를 통해서만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국 중에서 KBS, MBC, EBS 등의 이 방송 광고를 대신해서 판매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이 SBS MNC, 이 SBS MNC라는 민영 미디어랩이 SBS를 대신해서 그 광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광고주는 바로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TV 매체에다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꼭 미디어랩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미디어랩에는 공영 미디어랩인 코바코, 그리고 민영 미디어랩인 SBS MNC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텔레비전 매체에다가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광고주는 바로 이 미디어랩에 연락을 해서 광고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거래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주로 광고회사에 그 대행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광고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그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TV에다 광고를 하려면 이제 광고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광고회사는 광고주를 대신해서 이 미디어랩 여기에 연락해서 광고 청약을 하죠. 만약에 SBS에다가 광고를 내고 싶다면은 이제 SBS MNC로 연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KBS, MBC, EBS 이쪽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다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연락을 해서 광고 청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쪽에서 그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방송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랩은 방송국을 대신해서 이 광고의 시간을 광고주, 광고회사에게 판매해 주죠. 원래는 이거 방송국이 해야 되는 일인데 대신해서 이 미디어랩들, 그러니까 코바코라던가 SBS MNC가 해주니까 대신 해주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이 광고회사는 원래 이 광고 업무는 광고주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회사는 또 이쪽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판매가 되고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고 집행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광고주는 텔레비전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컨택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광고회사는 광고주 대신에 이 방송광고 신청서를 미디어랩, 이 코바코에 접수를 시킵니다. 지금 이거는 코바코의 경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코바코에 접수를 시켜요. 광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코바코에서는 이제 내부 회의를 열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각 광고주별로 이 프로그램, 광고 시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서는 이 광고 제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방송협회에 심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필증과 함께 이 광고물을 미디어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미디어랩에서는 광고물, 광고 운행 의뢰서 이런 거와 함께 방송국에 발송을 합니다. 그럼 방송국은 이것을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고려하고 이제 광고를 편집을 해서 나중에 정해진 날짜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텔레비전 매체에다가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행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다가 광고를 집행하려고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심의. 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매체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사전에 미리 한국방송협회에 그 광고 심의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필증을 받아서 미디어랩에 보내게 되는 거죠. 왜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TV 매체는요, 이따가 특성에서 배울 텐데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죠. 워낙 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가 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이제 TV 매체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00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 이것을 담당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였습니다. 이곳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받은 곳이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사전 심의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방송협회에서 사전 자율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의가 변경이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8년도에 저기 강원도에서 건어물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던 김모 씨가 자신의 이 건어물 가게를 좀 알리려는 목적으로 이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전 심의, 광고의 사전 심의 이런 것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못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렇게 방송 광고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이건 사전 검열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 YTN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V 방송 광고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가 사라진 이후 마지막 사전 검열로 지적되어 온 TV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YTN의 가게 광고를 내려다 거절당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씨는 사전 심의는 실질적인 사전 검열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방송법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 심의를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확장된 업무 범위에 해당돼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사전심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선진국처럼 민간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맞는 그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TV 상업 광고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되기를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반면 시청자들이 허위, 과장, 선정성 광고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위헌 판결에 따라 사후심의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후심의로 전환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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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대해 광고주협회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이미 자율적 사후 심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게 위헌이다 이런 판정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사후 심의로 갈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후 심의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도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비방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도 난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워낙 방송 광고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 광고는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전 심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전 자율 심의로 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방송국, 광고주, 광고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서 심의를 받고 문제가 없는 그런 광고들을 이제 집행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전 심의였다면 이제는 사전 심의긴 사전 심의인데 그런 강제력은 없는 자율 심의 이런 체제로 변화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협회에서 이 광고를 사전 자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참조하는 게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닝 캠퍼스에 강의 유인물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방대한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즉 비교 광고라던가 의약품 광고, 주류 광고, 어린이 청소년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를 요약해서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꼭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류 광고입니다. 이 방송협회에서는 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사전 자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술에 대한 그 제재가 있어요. 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독한 주류들은요. TV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43조에 이 항목이 있죠. 그리고 33조를 보면은 이 주류 광고에 등장하는 그 모델의 경우에는 어린이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술 광고의 모델은 19세 이상, 즉 성인만 가능합니다. 또 성인이 이 주류 광고에 등장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목소리를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이 저도수 술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심야 시간, 밤 10시 이후에 술 광고가 가능하게끔 33조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광고 심의 규정 제43조를 보면은 이 TV에서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는 그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은 TV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 대표적인 게 무기, 폭약. 이런 것들은 TV 광고를 할 수가 없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점술, 사주, 관상, 심령술 이렇게 미신과 관련된 내용 또한 TV 광고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공영물, 영상 제작물 이런 것들 그리고 담배, 안마 시술소 이런 것들은 TV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광고사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이 광고는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고려한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너를 보던 그 순간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신 shining shining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영화에서 만들어 더 시원하다 더 맛있다 네 맘을 훔쳐서 엑스트라 콜. 자,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보시면 아,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뭐죠? 하이트 주류죠. 주류면 이제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의 모델이 누구죠? 맞습니다. 아이돌 그룹인 워너원이에요. 그런데 워너원은 총 1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여러분들, 아까 광고 보실 때 그 11명이 다 나왔던가요? 아니죠. 그건 바로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술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은 어때야 된다고 했었죠? 네,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성인들만 광고에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너원을 기용했지만 무려 5명은 그때 미성년자였어요. 박우진이라던가 배진영이라던가 이런 그 일부 그 멤버들은 미성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술 광고에 등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워너원을 기용했지만 무려 5명이나 빠지고 성인이었던 6명만 광고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술 광고가 이제 여러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술 광고, 특히 이제 TV에 집행되는 그런 술 광고를 제작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규정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광고를 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같은 거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모델은 누구다, 알코올 도수는 어떤가 이런 거 다 이제 체크하고 광고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TV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상파 TV가 갖는 장점, 단점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지상파 TV는 크게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부터 통일성까지인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향력입니다. 텔레비전은 이 전통적인 4대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그 4대 매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눈, 귀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자극하고 다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일단 첫 번째, 소비자의 주의를 상당히 잘 끕니다. 왜 이렇게 주의를 잘 끄냐면 TV는 일단 역동적인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고저가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게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생생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주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잘 끄는 그런 영향력을 이 TV 매체는 행사합니다. 다음 또 이 TV 매체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잘 기억하고 또 잘 회상하게끔 만듭니다. TV 매체는 신문, 잡지 이런 매체들에 비해서 다양한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데몬스트레이션, 실현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안에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 혜택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증언 기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직접 쓴 사람이 광고에 등장을 해서 이거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하고 이렇게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 매체, 잡지 매체 이런 매체들보다 이 TV 매체는
훨씬 더 광고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소력도 짙고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매체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친밀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친밀한 느낌을 줄 수가 있냐면, 일단 이 TV 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럴듯하게 복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TV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볼 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접하고 또 우리의 현실 세계 일상생활을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이 유사성의 원칙,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대상에 대해서 호감,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이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라인 사례인데 태국에서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태국에서 네이버 라인은 태국에 있는 그 네이버 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이 실화들을 뽑아서 그걸 광고로 만들어서 2013년 후반에 TV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태국에서 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딸인 그 어린 소녀는 그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렇게 심한 우울함 그리고 괴로움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지냈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주위 사람들도 염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울에 빠져 지내는 날들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서서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날도 이 소녀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봤더니 어머니가 보낸 문자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참고로 201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동상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광고제에서 은상을 이제 수여받기도 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했을 때 뭔가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한번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다음 광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เข้าใจนะคะว่าหนูดีแกยังทำใจเรื่องแม่ที่เพิ่งเสียไปไม่ได้ ครับแกรักแม่ของแกมาก เมื่อก่อนมีอะไรเนี่ยแกก็จะคุยกับแม่แก ยังไงก็ฝากคุณพ่อช่วยดูแกหน่อยนะคะ เด็กวัยเนี้ยบางทีเราต้อง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 แล้วก็ให้ความใกล้ชิดกับเขามากๆ ครับ ยิ่งลายยิ่งใกล้ 왠지 찡하네요. 자, 엄마의 문자는 사실 아빠가 이 네이버 라인 계정으로 접속해서 그 딸아이가 너무 염려돼가지고 이제
보냈던 그런 문자였죠. 이 광고는 가짜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죠. 이 실화를 광고 안에서 그대로 복제를 했고, 그리고 일반인을 이제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이야기, 이러다 보니 보고 있으면 왠지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TV 매체는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용 효율성인데, TV 매체는 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 여가 시간을 주로 뭘 하면서 보낼 것 같나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시간이 생기면 뭐 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까? 뭐 쇼핑하러 갈 것 같나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서 보낼 것 같나요? 뭐 산책? 여러분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걸 하면서 보냅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발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인데요. 보시면 쇼핑이나 뭐 산책, 게임, 음주 이러한 활동들보다도 TV 시청이 무려 71.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률은 무려 9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TV를 보면서 지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이 TV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전국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연령층이 이 광고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은 그런 장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TV 매체는 비용 효율성이 좋은 매체다라는 장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 다른 말로 보편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방송국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광고를 전국에 그리고 동시에 대량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 광고 내용이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관된 이미지, 어떤 통일된 인상을 사람들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니스프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자연주의, 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건 이제 TV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광고주가 단시간에 넓은 지역, 다양한 사회계층 안에서 어떤 그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TV 매체, 이것을 이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이제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매체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총 6개, 고비용부터 엄격한 규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비용입니다. 이 TV 매체는요,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이 매체에다가 집행하는 이 광고 단가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TV 매체는 비용 효율성이 좋은 매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집행하는 이 절대 금액 측면에서 본다면 한꺼번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규모의 광고주들은 이 TV 광고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TV 매체는 저관여 매체예요. 사람들이 TV 매체를 볼 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면서도 TV를 보거나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 그만큼 광고비는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비용의 단점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이 TV 광고의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비싼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수많은 시간대에서 몇 시에 광고를 할 때 가장 비쌀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몇 시가 제일 비쌀 것 같습니까? 이게 방송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이때예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자료는 MBC, 이 MBC 텔레비전의 광고 단가표입니다.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이제 발췌를 한 자료인데 사람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가 이때가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가? 바로 저녁에 드라마 할 때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9시, 이 드라마 앞뒤, 이때가 가장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광고 단가도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드라마 앞뒤에 이제 집행하는 이 광고가 얼마인가? 무려 1,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15초짜리, 짧은 광고를 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3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35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또 광고가 효과를 내려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야말로 광고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TV 매체는 일단 고비용이다라는 이런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낮은 융통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TV 매체는 여기에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 광고를 제작하고 운행할 때 그 융통성이 상당히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은 그 광고의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이랬어도 그 광고가 중단되지 못하고 계속 집행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 올림픽 기간, 이때 올림픽이 끝났어도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TV 매체가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TV 매체는 모바일, 인터넷 이런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 유연성이 없어서 광고가 좀 문제가 되더라도요. 빨리 집행 중단을 하기 힘들고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서 교체하기도 힘들고 또 광고의 일부분만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냐면 TV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일단 그 광고 시간을 미리 미디어랩을 통해서 사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제작을 하고 또 사전에 방송협회에 연락을 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 또 다시 광고를 제작해서 또 심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이제 그 심의 필증, 광고 이것을 미디어랩에 보내고 미디어랩은 그것을 방송국에 보내고 방송국은 그것을 편집해서 갖고 있다가 내보내게 되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서 광고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광고가 문제가 됐다 해서 빨리 새로운 광고를 교체한다. 광고를 일부 수정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TV 매체에다 광고를 하는 것은 일단 광고 제작 운용에 완벽을 기해야 되고 반드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광고를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점, 수용자 세분화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면요. 전국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에게만 광고를 집행하는 게 어려워요. 다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에게만 광고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TV에 광고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TV 매체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점, 클러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터, 여러분들, 클러터는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고의 기초 용어입니다. 일단 클러터가 무엇인지부터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러터는 단어미 그대로 혼잡도 또는 혼잡 상태를 말을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 광고, 특정 메시지 이런 것에 이렇게 주의 집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이것을 클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가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광고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증가를 했고 그들 간의 경쟁도 아주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특정 메시지에 이렇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처럼 혼잡스러운 매체 환경, 이것을 클러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TV 매체 차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TV에서는 우리 광고주의 광고만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죠. 그쵸? 여러 프로그램들, 뉴스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오락이라던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TV 매체는 그 혼잡 상태, 클러터가 매우 극심합니다. 클러터가 심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피하면 여러분들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안 봤으니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러터가 심하면 개별 광고의 효과가 결국은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근데 TV 매체는 이 클러터가 굉장히 심한 그런 매체입니다. 이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세한 정보 제공 불가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매체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텔레비전 광고의 표준 길이가 몇 초죠? TV 광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광고죠. 근데 이 프로그램 광고는 15초예요. 1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품들 중에 소비자한테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관여 제품들. 사람들이 구입할 때 많은 관심, 이런 것들을 기울이고, 그리고 중요하게 지각하는 그런 고관여 제품들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연테크 컴퓨터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컴퓨터를 살 때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노트북이나 컴퓨터 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정보 찾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았죠. 그래서 이런 고관여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원해요. 이걸 감안해서 주연테크 컴퓨터는 인쇄 매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가격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여러 사양,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또 이벤트, 이런 정보들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TV 매체는 소비자가 이렇게 정보를 원하는 제품을 광고하더라도 이 길이 제한이 있어서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엄격한 규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TV 매체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행동,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TV 매체는 사회, 문화,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TV 매체, 그리고 이 TV 매체의 광고를 규제를 합니다. 일단 그 제품의 성격, 그리고 그 광고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단 제품의 성격, 이것은 아까 전에 그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서 설명을 했죠.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무기, 폭약,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독한 주류, 담배, 이런 것들은 TV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성적 수고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한을 두죠. 그리고 비교 속을 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비방 광고로 변질이 되면 역시 이것도 제재를 둡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 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 집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집행이 되다가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도대체 왜 집행 중단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주는 영단기고요. 광고 모델은 성시경, 허지웅입니다. 한번 광고 보시면서 이제 광고가 TV 매체에서 이제 중지되게 된 그 까닭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리즈 광고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궁금한 건 내일 나올 문제 아니에요? 토익 잘 봐요. 자, 여러분, 이 광고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 집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더 이상 광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 광고는 TV 매체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각각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BS 뉴스 그리고 채널 A 뉴스, 이것을 이제 편집해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본인이 추측한 그 이유가 맞나 틀린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때문에 TV에서 방영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회사의 제품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무례하다면 무례한 TV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놓고 헐뜯는 광고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른바 상도덕조차 실종되는 것 같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광고 모델이 경쟁업체의 영어 교재를 연상케 하는 책을 내팽개칩니다.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 교재를 바닥에 둔 채 경쟁사의 학습 방식이 잘못된 것처럼 묘사합니다.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인터넷 광고는 수위가 더 높습니다. 경쟁업체의 교재를 믿는 건 함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가 법을 위반한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며 즉시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공정위는 앞서 소셜 커머스 업계의 비방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쇼핑 전문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손해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경쟁업체 쿠팡을 98, 굿빵 등으로 표현하며 무조건 비싸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업체의 로고와 광고 모델 이름까지 언급하며 비방을 했는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내수시장 침체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비방 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영단기 광고가 제재를 받았죠? 바로 비방 광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고를 보시면 지금 광고 모델이 이렇게 빨간 책, 파란 책을 들고 나와서 바닥에 내팽개치죠. 근데 사실 이 빨간 책, 파란 책은 경쟁사 해커스의 책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내팽개쳤다.
그건 잘못하면 이 소비자들에게 이 해커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리즈로 집행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광고에서는 이렇게 앞에다가 그 해커스의 책을 놓고 둘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카피들을 보면 한참 전 토익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거 또는 요즘 누가 그런 걸 봐 이런 카피들이 나와요. 그건 이 경쟁사인 해커스의 교재들은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토익 문제들이나 모아놓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학습 도구다 이런 얘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비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에 이 영단기후 광고가 비방 광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TV에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표 명령도 내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런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주요 일간지에 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은 거죠. 이렇게 TV 매체는 워낙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다른 매체에 비하면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규제들을 고려해서 광고를 창작하고 이 매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송 매체, 그중에서도 지상파 텔레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3가지를 배웠죠?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TV 광고의 종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15 광고, 간접 광고, 가상 광고를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그 광고 유형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라는 것은 그 광고주가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이제 참여를 하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될 때 이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집행이 되는 광고를 프로그램 광고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TV 광고의 요금 판매 집행을 살펴봤는데 일단 그 텔레비전 광고 요금을 측정하는 곳이 SBS 같은 경우에는 민영 미디어랩인 SBS MNC 그리고 KBS, MBC,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영 미디어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요금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급을 또 살펴봤죠. 그래서 광고 시급의 종류에는 SA, A, B, C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SA급 여기에 광고 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방식으로 코바코의 판매 방식으로 업프론트부터 해서 CM 순서 지정 판매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판매 과정을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집행 과정 TV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 그리고 TV의 특성에 가서는 이제 광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TV 매체가 갖는 장점, 단점을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매체는 일단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고 소비자의 친밀성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쉽고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며 통일성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일단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단점은 고비용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융통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그들에게만 광고를 하기가 힘들고 또 클러터가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 비하면 그 규제가 심하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매체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통일성, 비용 효율성, 친밀성, 영향력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광고주들에게 주요 광고 매체로 각광을 받았던 매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답은 뭐죠? 네, TV 매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퀴즈.
제가 이제 TV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6개의 텔레비전 광고 유형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치킨 먹으면 살찌겠지? 빨리 줘야지 데드풀. 네가 뭔데 나한테 사람 알아요? 안 자면 뭐 때리기라도 할 건가? 메신지만 보고 바로 잘게요. 지금 이 광고는 종류가 뭐죠? 네, 15 광고입니다. 현재 시간을 고지할 때 함께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5 광고가 답이겠죠? 다음 세 번째 퀴즈입니다.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이제 텔레비전 매체, 특히 KBS, MBC, EBS 등에다가 광고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여기를 통해서만 광고 시간 구매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들어갈 미디어랩은 무엇일까요?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 단어는 혼잡도, 혼잡 상태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집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 메시지의 혼잡스러운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쵸. 클러터라고 얘기를 하죠. 클러터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텔레비전 광고의 종류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텔레비전 광고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광고는 당시 방송법 제73조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59조를 위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점 때문에 위반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이 가상의 이미지를 거기에 삽입을 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가상 광고라고 부르죠. 근데 이 광고는 지금 이 법을 위반을 했어요. 어떤 점이 위반을 했나요? 어떤 점이죠? 네, 가상 광고의 크기를 위반을 했습니다. 가상의 이미지가 화면을 덮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확대가 되어가지고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광고의 크기 제한, 이 부분을 이제 위반을 했던 것이죠. 다음 주 강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고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방송 매체를 배우는데 이제는 케이블 TV, 라디오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매체들의 장점, 단점, 이런 특성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를 배웁니다. 그리고 광고 요금 책정, 집행 이런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 광고 매체 기획론 10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체, 그중에서도 방송 매체, 그리고 TV 매체를 살펴봤습니다. 매체. 이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 매체는 거기 담기는 광고의 의미라던가 효과, 그리고 표현 방식도 바꿉니다. 특히 오늘 배운 이 TV 매체는 그 영향력까지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러한 매체, 그리고 TV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